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회사는 바로 약국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 JVM입니다. 이 회사가요, 전 세계 약국 자동화 시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거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2025년 4분기에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실적이 뚝 꺾여버립니다. 아니, 이 시장의 절대 강자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관점을 싹 바꿔보죠. 만약에요, 이 일시적인 후퇴가 사실은 더 엄청난 도약을 위한 일종의 준비 운동이었다면 어떨까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재도약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약국 로봇의 제왕, 보이지 않는 거인. 우선 JVM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회사는 정말 말 그대로 약국 로봇계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보세요. 90% 이상.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약국 자동화 시장에서 JVM이 차지하는 점유율입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죠. 압도적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바로 이 사업 구조예요. 그냥 기계 한번 딱 팔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 매출을 뜯어보면 거의 절반인 47%가 자동화 시스템 판매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43%는 이게 핵심인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소모품이랑 유지보수에서 나옵니다. 딱 그거죠. 면도기 팔고 면도날로 계속 수익 내는 거. 한번 고객이 되면 이게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JVM, 절대 국내용 회사가 아닙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이 수출에서 나와요. 완전 글로벌 플레이어죠. 벌써 60개가 넘는 나라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바로 유럽하고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약품 그룹의 네트워크를 등에 업고 아주 그냥 빠르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바로 2025년 4분기였어요. 예상치도 못했던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한번 충격에 빠졌죠. 숫자를 직접 보시면 상황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2025년 4분기 예상 매출이 전년보다 4%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21%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하던 제왕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시장에서는 물음표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 미스터리의 답은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IBK 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바로 핵심 대형 장비인 매니스 판매가 잠깐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요. 더 좋게 만들려고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선 작업 때문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JVM의 진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잠시 멈춤의 이유였던 바로 그 매니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병기,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어갈 쌍두마차, 두 개의 엔진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체인저, 바로 매니스입니다. 보세요, 로봇팔이 달려있죠? 이 최첨단 시스템은요, 그냥 약 포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약국 자동화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냥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기술력만 좋은 게 아니라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이 고마진 제품이 팔리면 팔릴수록 회사 전체 이익률을 쭉쭉 끌어올리는 핵심 엔진인 셈이죠.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죠. 이 매니스가 드디어 2026년 2분기부터 판매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싹 마치고 돌아온 왕의 귀환이죠. 이게 다시 한번 수출 성장세를 확 폭발시켜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바로 카운트메이트입니다. 이 장비는요, 처음부터 딱 한 곳을 보고 만들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어딜까요? 네, 바로 북미 시장입니다. 아니, 근데 왜 카운트메이트라는 것까지 만들면서 북미 시장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회사의 전략이 정말 치밀하고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 세계 약국 자동화 시장, 이 시장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 있다? 바로 북미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북미를 잡는 자가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북미 시장은 약을 주는 문화 자체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왼쪽처럼 우리는 보통 약을 한 봉지씩 파우치에 담아주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북미는 저런 작은 플라스틱병, 바이알이라고 부르는데 저기에 약을 담아주는 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장비로는 아예 공략 자체가 안 되는 완전히 다른 시장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회사 CEO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도 시스템도 완전히 다른 이 거대한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JVM의 답은 아주 명쾌한 4단계 전략이었습니다. 자, 1단계. 북미 표준인 바이알 전용 제품을 아예 새로 만들어버리자. 2단계. 속도가 생명이니까 시간당 최대 160건을 처리하는 압도적인 스피드를 확보하자. 3단계. 우리끼리 팔 순 없으니 현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통사인 맥케슨 오토메이션이랑 손을 잡자.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하나로 모아서 탄생한 게 뭐다? 바로 카운트메이트입니다. 자, 이제 좀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일시적인 부진 뒤에 이렇게 거대한 성장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결국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2025년에 잠깐 주춤했던 실적이 2026년에는 완벽하게 회복하고 성장세를 쭉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영업이익률이에요. 20%를 넘어서 21%대까지 올라가죠. 아니, 기계 만드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 이건 거의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만큼 가격 결정권도 있고 생산 구조도 효율적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요, 돈을 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의 과실을 주주들하고 아주 꾸준히 나누고 있어요. 보세요. 2021년에 200원이던 주당 배당금이 매년 100원씩 꼬박꼬박 올라서 500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장도 하는데 안정성까지 갖춘 거죠. 한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이 모든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도 이미 검증된 성장주인데 주식 가치는 아직도 중소형 가치주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로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2025년 4분기의 실적 부진, 이게 과연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멈춤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